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면역과 영양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이비어 하윤입니다. 오늘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우리 아이 면역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즉, 나쁜 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저항 능력을 말하는데, 이 나쁜 세포가 된 이유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고 미세먼지가 침입을 하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우리 세포가 나쁜 세포로 변했을 때 이때 우리 몸을 얼마나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성장기 면역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면 성장기 면역이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답은 뭐냐면 성장기 면역은 후천 면역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천 면역이라는 건 뭘까? 이제 따져보면 나쁜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려고 할 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세 번의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1차 방어는 피부나 뭐 털, 점액 등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땀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가래 등으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면역 체계로 방어를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백혈구라든지 대식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또 한번 방어를 해주고, 세 번째는 후천적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나의 면역 체계가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어려운 용어를 보려는 건 아니고 성장기 때에는 성장기 면역은 이 3차 방어, 즉 후천 면역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성장기 면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은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싸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잘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먼저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자기 위해서는 지금이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22도에서 24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고, 아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잘 때는 조금 선선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뭐 이불을 걷어 찬다든지 그 벽 쪽으로 붙는다든지 이렇게 조금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졌을 것 때문에 엄마가 먼저 일어나니까 조금 따뜻하게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알고 계시겠지만 수면 호르몬이죠. 그래서 깊은 이제 잠을 들게 하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성장 호르몬이 관여를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어른도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늙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멜라토닌은 저녁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최고조에 달하고 달해서 잠을 잘 시간임을 알려주면서 다시 아침이 되면 양이 감소해서 우리가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 멜라토닌입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우리가 손상된 유전자, 세포를 수리하기 때문에 자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공 조명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뭐 TV나 컴퓨터, 휴대폰 등의 빛에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두울 때 나오는 게 멜라토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멜라토닌이 또 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단어가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세로토닌이 많아야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밤에 잘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도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 아미노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이제 좀 많이 있어야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 트립토판이 뭐를 먹었을 때 제일 많이 좀 있냐면은 대두라든지 다양한 석류라든지 해바라기씨, 견과류 등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어주면은 트립토판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낮 동안에 45분 정도의 햇빛에 또 노출을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잘 자기 위해서는 뛰어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밖에서 많이 놀지 않으면 사실은 또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토닌이 또 부족하면은 멜라토닌도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도 면역을 위해서도 잘 자는 건 중요하다, 잘 노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식 피하기,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위장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좀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따뜻식이라든지 내이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의 30% 이상이 저하된다고 하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고른 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편식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낯선 음식, 즉 본인이 좀 싫어하는 음식에 그래도 좀 적응을 하려고 하면은 8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 자주 노출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편식을 했을 때에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른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파이토칼라와 식물 영양소로 채운 건강 식단을 아이에게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먹인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먹이는 게 잘 먹이는 거라고 합니다. 곡류도 매일 2, 4회, 고기 생선 달걀 콩류도 매일 3, 4회, 채소류도 매 끼니 2가지 이상, 과일류는 매일 한두 개, 우유 유제품류는 매일 한두 잔, 이렇게 우리가 챙겨 먹이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엄마의 정성이 진짜 진짜 대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잘 먹이는 게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영양 결핍과 비만에서 보니까 최근 5년간 17년에서 21년 사이를 보니까 영양 결핍은 무려 1%, 비만은 263%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원인은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푸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많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크니까 편의점을 알아서 잘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고 외출이 자제하면서 음식을 진짜 많이 시켜 드셨죠. 저희 집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배달 음식도 너무 증가를 했고, 과일 채소 섭취량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뭐, 남자 6세, 1세는 13%밖에 안 먹어. 100% 중에. 12에서 18세는 14.2, 여자아이는 14, 10.1%.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들 10명 중에 8명은 과일 및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 영양이 진짜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중요 영양소를 볼 텐데, 성장의 3대 영양소는 사실 칼슘, 철, 질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성장에 대한 것보다는 면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하진 않을 건데,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양소라는 것은 어쨌든 내 아이가 사용되는 게, 영양소는 생존에도, 그러니까 면역에 사용이 되고, 또 내 아이가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되고 성장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순서는 면역 생존이 1번입니다. 내 아이가 살아 있어야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는 면역이 1번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데 쓰이고 성장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영양소가 진짜 활동을 하고 그 남은 그 나머지가 성장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뭐 외형적으로 키뿐만 아니라 뭐 내부적으로도 아이가 조직이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 1번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육류 중심의, 아까 보셨죠? 소과된 식습관이나 잦은 군것질,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인해서
장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장 건강을 일단 위해서도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고, 장 건강이 떨어지면은 독소랑 유해균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잘 싸고, 그러니까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잘 싸는 데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프로바이오틱스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기 때문에 1번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장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질병을 막아주는 첫 번째가 프로바이오틱스이다. 면역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진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일단 비타민 C는 항산, 우리 몸이 더 이제 세포가 늙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데, 유해산소는 우리 몸에 피로감을 유발하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활성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이렇게 체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에, 해독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데, 백혈구가 체내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조직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뭐 봤던 항균, 그러니까 몸에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에 대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 살해세포 활성에 도움이 되고, 림프 증식 등의 우리 비타민 C가 역할을 하고, 또 호흡기계, 저희 이번에 코로나 등의 감염 억제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논문으로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2회 비타민 C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면역 기능이 억제된 생쥐에 그 인플루엔자, 저희 감기 바이러스를 넣었더니 전 개체가 5분 안에 다 죽는데 비타민 C를 투여하면은 또 전 개체가 살았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면역 기능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D가 이제 진짜 면역에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들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제 비타민이라고 하기보다는 호르몬이다. 우리 모든 세포에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타민 D가 뼈 건강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분화, 성장,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할 때에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54%나 증가했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역시나 비타민 D는 면역 체계 강화에 되고 독감 등의 호흡기 감염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이제 많이 얘기가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권장량이 얼마냐 하면은 유아동은 4,000에서 1,000 IU, 청소년 성인은 1,500에서 2,000 IU 정도를 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장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나왔었지만 이 단백질이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세포가 분열하고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을 하고, 모든 체내의 효소,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또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역 조직, 면역 세포, 항체의 구성 성분으로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시나 단백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연이 진짜 어린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몸의 조직의 성장과 재생, 연골 형성, 콜라겐 합성 등에도 관여를 하고, 또 어린이 청소년기 아연 섭취가 부족하면은 성장은 물론이고 골격, 그 다음에 성적, 발달의 지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아연 결핍도 성장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무기질 성분이 바로 아연이기 때문에 면역 미네랄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면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A. 비타민 A는 우리가 눈에 좋은 거잖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습니다. 근데 시각작용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까 제가 어, 어린이 이 시기에 면역이 중요한 이유가, 성장의 면역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어, 제가 그
후천 면역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 몸을 막아주는 1차 방어, 1차 방어의 상피세포 분화와 그러니까 점막에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뉴트라이트 제품을 추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왜 뉴트라이트 제품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뉴트라이트가 성분이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뉴트라이트 제품이 너무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따르는 그 이제 칼맥디로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영상 하나를 보실게요. My name is Kevin Gellenbeck, and I work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utrilite in California. Our specific responsibility is the plant materials that go into Nutrilite products. The decision was made a couple years ago to work on the CalMag D product, and when you look for plant materials for that, it's a little bit different. But we work with suppliers, and through our NutriCert program, we are able to go in and look at how they do things and assure that it fits our philosophy. I got to go visit this area, and it's in Iceland, and it's actually a rather remote area. In this case, you have the proper conditions in the oceanic area where the algae grow and deposit the calcium. We refer to it as seaweed calcium. On the ship, what they did is they put in a GPS navigation system so that they can very precisely go to just the areas they wanted to go to harvest new material. As the alga grows and breaks off over time, it's piled up in these very large deposits. We're able to go in and mine those deposits and provide a calcium source from plants that's rather unique. You don't find that in too many places. We feel like the seaweed calcium material really fits in with the Nutrilite philosophies of best of nature and best of science, and we think makes the best possible product to help people live better lives. 네, 저희 뉴트라이트의 칼메티는 아이슬란드의 그 해안까지 찾아가서 미세 조류가 세월이 흘러서 퇴적물이 된 거기에서 해조 칼슘을 저희가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타사의 칼슘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희 아메이에서는 뉴트라이트에서는 이렇게 좋은 성분을 찾기 위해서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청정 바다에서 쌓이고 쌓인 세월에 걸쳐서 쌓이고 쌓인 그 퇴적물에서 저희가 해조 칼슘을 찾아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성분이 정말 너무너무 안전해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제품 정말 드시라고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제품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그 뉴트라이트 이 제품이 프로테인 단백질이 저희가 대두밀 완두를 원료로 한 식물성 순식물성 단백질 보충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와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료도 너무나 안전하지만 이제 저희가 육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육류가 거의 대부분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50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50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 것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 상태라는 건데 내 아이가 계속 어떠한 성분이 결핍된 상태로 사실은 성장하는 건 면역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저희가 그 우리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크고 잘 갖추어져야지 어떤 영양소도 흡수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누트라이트 제품이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저희 누트라이트 제품으로는 사실 이런 기사를 찾아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이 뉴트라이트는 뭐 스테로이드 이런 성분이 검출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뉴트라이트 제품을 저희가 당당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뉴트라이트 제품은 유기농 농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유기농 농장에서 또 유기농 원료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거든요. 이것도 영상을 잠깐만 보실게요. Organic farming is definitely the hardest form of agriculture. I love people, I love organic, and I love to work hard, which are kind of all the things that you really get in organic farming. Nutrilite's farming practices incorporate a farming system where we don't use pesticides or herbicides or any synthetic chemicals on the farm. We consider the farm a living organism, so everything that we do to the farm matters. Depending on what crop you're growing is going to depend on where you want to locate that crop. We have farms in Brazil, El Pedical, Mexico, and also 2 different farms in Washington State. They're placed in these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e have different topography and different climates that allow us to grow the best plants for Nutrilite. We get to be involved in each process of growing the plant, harvesting the plant, and eventually sending the plant off for final processing. We documen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call i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plant. We're using technologies that not a lot of other organic farms are using, such as GPS technology and advanced tractor technologies in order to get cultivation closer to the plant to allow us to reduce the amount of hand weeding. We're working with all natural products. We're living a healthy lifestyle, and we're also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네, 저희 유기농 농장을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생명으로 인지하는 그런 유기농 농장에서 저희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농 원료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저희 제품은 오래 놔두면 썩죠. 근데 제품이 썩지 않는 걸 내가 먹는다, 내 아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천연 원료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합성 원료 비타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과 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천연 원료 비타민을 먹이지 않는다, 내 아이에게 제품이 썩지 않는 걸 먹인다라는 것은 실은 방부제와 합성 착향료 등을 인정하고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너무 안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정말 뉴트라이트 제품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비싸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게 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뉴트라이트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이건 또 다른 번의 얘기지만 저희 농장은 휴경을 하거든요. 농사를 몇 년 지었다가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원료를 너무 안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뉴트라이트 제품을 드시라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정제된 것을 먹지 못한다, 환의 형태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저희 뉴트리키즈 프로틴 베리 단백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 칼슘, 비타민 C도 들어있기 때문에 뉴트리키즈 프로틴 단백질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13가지 비타민과 5가지 무기질이 들어있는 어린이 좋은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 아연이 들어있는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이 3가지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내 아이가 알약을 너무 잘 삼키는 청소년이다, 초등학생 고학년이다라고 하면 역시 밸런스 위드인 365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그리고 저희 비타민 C, 비타민 D 제품,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라는 비타민 A 전구체로 형태로 들어있는 카로틴 플러스, 그리고 종합 비타민 더블 X 추천드리고,
그리고 역시나 파이토프로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이스프리 제품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로 우리 아이의 초기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